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딱 들으면 어떠세요? 좀 어렵고 지루한 철학 숙제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평생에 걸쳐서 풀고 있는 뭐랄까 궁극의 미스터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탐사를 시작해 보시죠. 보세요. 이 오래된 질문이 지금도 이렇게나 생생하게 우리 곁에 있다니까요. 한 레딧 사용자의 이 솔직한 고민은요, 나를 찾는 여정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겪는 경험이라는 걸 보여주죠. 네,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의 완벽한 출발점입니다. 네, 바로 이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의 여정을 관통할 핵심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자아의 본질을 파헤치는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가 보시죠. 첫 번째 단서를 찾으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근대 철학이 태동하던 곳으로요.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생각하는 정신입니다.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아주 극단적인 생각 실험을 하나 시작해요. 좋아. 절대적으로 확실한 단 하나를 찾을 때까지 모든 걸 의심해보자. 내 눈과 귀? 이거 날 속일 수 있잖아요. 믿을 수 없죠. 내 머릿속 이성? 이것도 가끔 실수하고요. 심지어 내가 지금 깨어있는지 꿈꾸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아요. 모든 게 불확실한 안개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걸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데도 딱 하나,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죠. 다른 모든 게 거짓이라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의심하는 나는 분명히 존재해야만 하잖아요. 이 위대한 발견은 의식하는 정신을 우리 정체성에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데카르트가 단단한 성을 쌓아 올렸는데 얼마 안 가서 아주 강력한 도전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철학자 데이비드 휴음인데요. 이렇게 되물은 거죠. 가만히 있어봐. 내 마음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라는 건 없고 그냥 생각, 감정 같은 것들이 휙휙 지나갈 뿐인데 나는 정말 하나로 뭉쳐진 실체일까요? 아니면 그저 수많은 생각의 묶음일 뿐일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 수세기 동안 철학계를 뒤흔들게 됩니다. 자, 이제 무대를 좀 옮겨볼까요? 추상적인 정신의 세계에서 우리 머릿속, 이 물리적인 뇌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1.4kg짜리 덩어리 안에 나는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이 도발적인 한마디가 철학에서 과학으로의 전환을 딱 보여주는 거죠. 진짜 뇌를 열어보면 그 안에 나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 영혼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현대 뇌과학의 대답은 아주 단호해요. 없다는 겁니다. 마치 우주선 조종석에 앉아서 모든 걸 지휘하는 캡틴 같은 존재. 그런 건 뇌 속에 없다는 거죠. 나라는 느낌은 뇌의 어느 한 지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뇌 전체가 함께 연주하는 복잡한 협주곡과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협주곡은 대체 어떻게 연주되는 걸까요? 지금 가장 유력한 이론이 두 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하나는 통합정보 이론 IIT인데요. 이건 의식이란 게 뇌의 특정 부분에 있는 아주 복잡한 회로 그 자체라는 거예요. 회로가 정교하게 정보를 엮어낼 때 의식이 짠 하고 생겨난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전역 신경 작업 공간 이론 GNWT입니다. 여기서는 의식을 뭐랄까 무대 위의 스포트라이트라고 보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 중에 딱 하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뇌 전체에 방송되는 현상, 그게 바로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 둘 중 어느 쪽이 맞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보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된 곳을 찾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나라는 게 혹시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마르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관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요. 상대를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는 나, 너 관계, 그리고 상대를 그냥 기능이나 도구로 보는 나, 그것 관계. 부버의 놀라운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날 때의 나와 그것을 대할 때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거죠. 이 관계 속의 나라는 개념을 아마 가장 처절하게 온몸으로 보여준 예술가가 있죠. 바로 화가 프리다 칼로입니다.
그녀의 작품은요, 고통과 사랑, 그러니까 결국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었던 한 인간의 자아에 대한 정말 생생한 기록이에요. 칼로한테 자화상을 그린다는 건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끔찍한 사고 후에 찾아온 그 지독한 외로움에 대한 저항이었고, 또 남편 디에고 리베라와의 그 격정적인 관계를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몸부림이었죠. 캔버스 위에 자기 자신을 그리면서 그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부서지고 또다시 세워지는 자신의 존재를 필사적으로 확인하려 했던 겁니다. 자, 이제 탐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21세기로 훌쩍 넘어와서 자아에 대한 궁극의 시험대, 바로 인공지능을 한번 들여다보죠. 과연 기계가 나를 가질 수 있을까요? 구글의 인공지능 람다가 이런 말을 툭 던졌을 때 세상이 발칵 뒤집혔죠. 이게 그냥 엄청나게 잘 훈련된 앵무새의 흉내내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의식이라는 희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 걸까요? 이 사건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람다랑 매일 대화했던 엔지니어는 얘는 지각이 있다, 인격체다라고 믿었고, 구글은 아니다, 정교한 흉내내기일 뿐이다라고 딱 선을 그었죠. 어쩌면 진짜 질문은 누가 맞냐가 아니라 우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의식을 판단하는가 하는 걸지도 몰라요. 이 질문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식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기계가 우리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나가 있는 척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의 진짜 자아는 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걸까요? 자, 우리는 생각, 뇌, 타인, 그리고 기계. 이렇게 4개의 단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다 모아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네, 우리가 탐사해본 결과 자아는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찾아내야 할 고정된 사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과정이고요. 또 수많은 신경세포가 함께 만들어내는 놀라운 속성이면서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만 피어나는 관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엮어서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한편의 위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말이 자아의 본질을 정말 완벽하게 꿰뚫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나를 완벽하게 정의 내릴 순 없어도 그 존재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어쩌면 그게 이 미스터리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 아닐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나를 찾는 게 정답 없는 퍼즐을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써내려가는 한편의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다음 챕터는 무엇이 될까요?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정말 오래된 질문이죠. 아마 당신도 가끔 아니면 꽤 자주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거예요. 네, 그렇죠. 거울 보다가 문득 생각날 때도 있고. 맞아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 지도 없는 항해. 이 글을 좀 깊이 같이 보려고 해요. 네, 제목부터가 흥미롭죠. 지도 없는 항해라니. 그러니까요. 이 글이 철학부터 심리학, 사회학, 문학, 심지어 현대 과학까지 막 넘나들잖아요. 네, 다양한 관점들을 아주 잘 엮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생각들, 통찰들을 좀 뽑아내서 당신만의 이해를 만드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그럼 이 글에서 맨 처음 다루는 게 철학이던데요.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건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 글에서는 그걸 어떤 확실성에 대한 갈망으로 풀더라고요. 모든 게 막 흔들리고 불확실할 때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단단한 거. 그게 생각하는 나라는 거죠. 아, 뭔가 딱 버팀목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 거죠. 근데 바로 이어서 사르트르 계기를 꺼내면서 약간 다른 각도로 보여줘요. 실존주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네, 맞아요. 우리 정해진 매뉴얼 같은 거 없이 그냥 세상에 던져졌고 매 순간 선택하고 행동하면서 나를 만들어간다. 이런 관점이죠. 그러니까 나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글은 그래서 그 데카르트의 고정된 자아랑 사르트르의 유동적인 자아, 이 둘 사이의 긴장감, 그걸 좀 보여주면서 당신에게, 당신은 어떤가요?
하고 묻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책임감 같은 게 확 느껴지네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심리학 쪽은요? 프로이트 얘기는 어떻게 다루나요? 무의식 같은 거? 아, 프로이트. 이 글에서는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상기시키는 데 쓴 것도 같아요. 뭐랄까, 의식 밑에 숨어있는 그런 욕망이나 아니면 어릴 때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지금의 나한테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뭐 이런 뉘앙스예요. 빙산의 일각이란 말처럼요. 딱 그렇죠. 우리가 아는 건 수면 위에 나온 부분일 뿐이라는 거. 그럼 융의 관점도 나오나요? 네, 융 얘기도 나와요. 개인 무의식을 넘어서서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 무의식이나 원형 같은 개념들. 아, 그건 좀 더 보편적인 얘기네요. 네, 이 글에서는 융을 통해서 이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주 깊은 보편성을 띈다는 걸 좀 보여주려는 것 같아요. 당신의 고민이 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렇군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럼 사회적인 관점은요? 미드의 사회적 자아, 이것도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던데요. 맞아요. 나는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시선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회적 거울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그렇죠. 이 글은 특히 요즘처럼 우리가 막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그 여러 거울에 비친 모습들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은 뭐지? 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쉽다는 점을 잘 짚어주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요. 회사에서의 나, 집에서의 나, 친구들 앞에서의 나, 다 다른 것 같고. 네. 당신의 그 여러 역할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인용도 있었어요.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이 구절은 어떤 의미로 쓴 걸까요? 아, 그 유명한 구절. 자기 발견이라는 게 그냥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기존의 틀, 익숙한 세계, 그러니까 그 알을 깨고 나오는 아주 고통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장을 위한 투쟁 같은 거군요. 네, 때로는 자기를 좀 부수고 그래야 새로운 자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파괴와 창조가 같이 간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현대과학, 특히 뇌과학 쪽 시선은 어떻게 담아냈나요? 뇌과학이 이제 의식이나 기억, 감정 같은 게 다 뇌활동의 결과라고 밝혀내고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일단 인정해요. 다마지오처럼 감정과 이성이 딱 분리된 게 아니라고 데카르트 생각에 약간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동시에 과학이 아무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내도 이 나라는 주관적인 경험 자체, 내가 느끼는 이 느낌, 은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 그걸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고 부르면서 명확히 짚어줘요. 아, 과학으로도 다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단순히 그냥 뇌의 작용, 뭐 생물학적인 걸로만 환원될 수 없는 더 깊은 신비로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질문 자체가 그래서 더 소중해지는 거고요. 들어보니까 이 글 존재의 지도 없는 항해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딱 떨어지는 답을 준다기보다는 네, 맞아요. 답을 주기보다는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그 여정, 그 과정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니체의 자기 자신이 되어라는 외침처럼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중요한 건 누가 뭐라고 정해야든 외부 기준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고 삶 속에서 당신만의 답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가 결국 나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로 이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열려있는 질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 글을 통해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깨달음은 어쩌면 이 지도 없는 항해 자체가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자아에 어떤 새로운 질문이 떠오르셨나요? 그 질문과 함께 내딛는 당신의 다음 걸음을 응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지 이 부분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정체성의 미로, 어리석음과 자기 발견인데요. 여기서 발췌한 내용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게 왜 어려운지 한번 파헤쳐보죠. 뭐랄까,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잖아요. 아무도 안 물어보면 아는데 설명하려면 모른다. 딱 그 역설적인 상황 같아요. 자, 이 자료를 통해서 자기인식이랑 좀 뜻밖의 개념이죠. 어리석음.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자료에서는 바로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걸 묻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자신을 아는 데 좀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아, 질문 자체가 방해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자신을 이해하려고 막 애쓰는 그 노력이 역설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아는 걸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성찰의 딜레마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네요. 자료에서도 우리 마음이 스스로를 알기엔 너무 좁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여기서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인간이 완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가 되는 걸 막아주면서도 동시에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나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좀 비현실적일 수 있다, 이런 말인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이 바로 그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당황하고 뭐 수치심이나 분노, 실패 같은 걸 경험할 때 바로 그때 진짜 호모사피엔스가 된다는 거예요. 아, 실패나 당혹감 속에서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상적인 모습에 맞추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헛된 노력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자기 모습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와, 정말 역설적이네요. 어리석음과 싸우면서 인간이 된다니? 네. 자료에서는 그래서 인간을 동물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사슬이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해요. 끊어진 사슬. 네.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방해하는 그 어리석음과 싸우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인간다워진다는 거죠. 이걸 고약한 악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생각이라는 것조차도 어쩌면 이 어리석음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다고 하니 우리의 이성이라는 게 사실은 비합리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료에 따르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다르다. 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랑 실제 내 모습이 딱 들어맞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진짜 자기를 발견하는 건 거의 죽음 직전에나 가능하다는 조금은 극단적인 시각까지도 보여줍니다. 죽음 직전에야. 와. 그럼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나를 찾아 헤매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끊임없이 변하고 또 어쩌면 계속 스스로를 오해하고 뭐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본 바로는 결국 자기 발견이라는 게 어떤 명확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나의 불완전함,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을 알아차리고 또 그것과 평생 씨름하는 그 여정 자체가 아닐까 싶네요. 네, 맞아요. 어쩌면 완벽한 나를 찾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좀 내려놓게 해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그쵸. 부담감을 좀 덜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 글의 주장처럼 진정한 자기 깨달음이 정말 삶의 마지막 순간에야 가능하다면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답을 찾으려고 막 집착하기보다는 그 질문 자체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역동적인 과정, 그 불확실함에 좀 더 집중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기